비봉지구 단독주택용지입니다. 이미 2023년 10월에 토지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올해 4월에는 토지 등기가 생성됩니다. 아파트 입주와 맞물려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이곳 비봉 단독주택용지 관련해서 언제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송산이가 제대로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곳 비봉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는 협의양도인 택지, 일반 추첨 택지, 이주자 택지, 입찰 분양 택지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협의양도인 택지와 일반 추첨 택지는 주거 전용으로 주택만 들어설 수 있는 택지입니다. 협의양도인 택지는 원주민이 공급받았고 일반 추첨 택지는 말 그대로 일반 분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주자 택지와 일반 입찰 택지는 점포겸용 택지로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는 원주민, 후자는 일반인에게 공급된 토지입니다. 협의양도인 택지와 이주자 택지는 원주민에게 공급된 토지라서 최초 1회에 한해서는 분양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물론 프리미엄도 붙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원주민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 차원에서 공급된 주택용지이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을 인정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원주민 택지는 최초 1회 이후부터는 분양권 거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초 1회 거래를 통해서 분양권을 소유한 자는 이제 원주민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일반 추첨 분양이나 입찰 분양된 택지도 처음부터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최초 1회 분양권 거래가 진행된 원주민 택지와 일반 택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가능할까요? 얼마 전 2023년 10월에 토지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6개월 후 시점인 2024년 4월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생성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게 됩니다. 즉 분양권 거래가 아닌 일반 매매 거래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초 1회 분양권 거래가 진행된 원주민 택지와 일반 택지라고 하더라도 최초 공급된 시점에서 2년이 경과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서 가항을 보면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요. 최초 공급 계약일로부터 얼추 2년이 되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전매는 분양권 전매이고요. 분양권 거래, 분양권 매매 다 같은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용어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 비봉 단독주택용지는 잔금 납부일이 2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년 도래 5일 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12일이 계약 체결일이면 2024년 4월 7일이 잔금 납부일이 됩니다. 원주민 택지의 계약 체결일은 이주자 택지 2022년 9월이었기 때문에 잔금 납부일이 2022년 9월이었고 협의양도인 택지는 계약 체결일 2021년 11월이었고 잔금 납부일은 2023년 11월입니다. 이미 잔금 납부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잔금 납부일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반 택지는 어떨까요? 입찰 분양했던 점포겸용 택지는 계약 체결일이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달이 잔금 납부일인 2023년 12월이었네요. 맞습니다. 입찰 분양 택지도 잔금 납부일이 경과해서 이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택지는 주거 전용 일반 추첨 택지입니다. 일반 추첨 택지는 2022년 4월에 계약 체결을 진행하였고요. 계약일은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4월이 되면 정확히는 잔금 납부일 최종일인 2024년 4월 8일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잔금 납부일이 지나서 예외적으로 전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분양권 전매 자체를 LH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엄청 중요한 사실, 잔금 납부일이라고 해서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취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취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전문 용어로는 순차등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양권 소유자가 잔금 납부한 이후에 B에게 분양권 전매를 진행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B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A에게도 취득세가 발생하고 B에게도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A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B에게 분양권 전매를 했다고 하면 그럼 B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요. 그때에는 B에게만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A는 취득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잔금을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이율 8.5%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공급 가격의 4.6%에다가 추가적인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 분양 택지는 취득세만 3천만원 내외 수준이고요. 주거 전용 택지는 1,200만원에서 1,300만원입니다. 특히 주거 전용의 일반 추첨 택지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라면요,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그리 높지 않으니 분양권을 전매하고 싶다면 무조건 잔금은 유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잔금 납부일이 도래한 시점 직후에 분양권 전매를 하면 1,300만원에 달하는 취득세 부담이 없어지고 연체이자는 몇만 원도 채 발생하지 않게 되니까요. 비봉 단독주택 용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잔금 납부 전이고 취득세와 재산세와 잔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되기 이전에 아는 지인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잔금을 유예하면서 공급 가격하고 동일한 가격에 분양권 전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비봉지구에 뿌리 내리고 있는 송산이 부동산입니다. 단독주택 용지는 물론이고요, 아파트 상가 분양, 상가 임대, 다가구 주택, 전월세까지 비봉지구의 모든 것을 같이 걷는 걸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